안녕하세요. 인생이막 채널입니다. 50대에서 70대 시니어의 건강한 삶.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정보. 오늘도 건강 이야기 나눠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습관 암 걸릴 확률 높아져요.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혹시 식품 분석 화학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쌀 속 영양소가 얼마나 되는지, 과일에 농약이 남아있는지, 고기 속 해로운 물질이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한 이계호 교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속 농약, 중금 속 발암물질을 분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좋은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밥 한 숟갈에도 수십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화학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 상태가 나쁘면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식품 분석 화학의 역할입니다. 혹시 고기 태운 부분 좋아하시나요? 불판에서 까맣게 익은 고기. 향은 고소하지만 그 속엔 벤조피렌이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WHO가 지정한 암 유발 가능성 매우 높은 성분입니다. 고온에서 지방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하고 그 연기가 고기에 스며들며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탄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고기를 30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구울 경우 벤조피렌 함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숯불에 직접 올리거나 불꽃이 닿는 조리 방식은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혹시 센 불에 빨리 굽는 습관, 오늘부터는 바꿔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에 직접 닿지 않게 굽기. 둘째, 탄 부분은 잘라내기. 셋째,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기. 넷째, 채소와 함께 먹기. 채소의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독성 흡수를 줄여줍니다. 상추, 깻잎, 마늘, 파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혹시 고기를 구울 때 불 조절을 어떻게 하시나요? 센 불로 한 번에 굽기보다 중불로 천천히 굽는 게 안전합니다. 고기를 자주 뒤집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면이 오래 닿지 않게 하면 탄 부분이 덜 생깁니다. 양념 고기를 구울 때는 설탕이 빨리 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2리터 꼭 마셔야 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면 해롭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소변 색이 연노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투명하면 미네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목 마를 때 충분히 보충,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렸다면 그때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위와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물 대신 수분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박, 오이, 배추 등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은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체중 1kg당 하루 0.8g 필요, 60kg이면 하루 48g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섭취하세요. 아침 달걀 2개, 점심 두부 반모, 저녁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나누면 흡수율이 좋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약화, 골다공증 위험,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단백질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피망, 생선과 레몬 조합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 원인. 하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칼륨이 염분을 과도 배출하면 저나트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증 증상은 어지럼증, 무기력, 심하면 부정맥까지 발생. 가공식품, 짠 음식 줄이고 자연식품 속 염분은 적당히, 국물은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짠맛을 줄이는 방법으로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을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세요. 고기를 굽는다면 불 조절, 채소를 곁들이고 탄 부분은 제거하기, 물은 하루 양보다 내 몸의 상태를 보고 조절, 단백질은 끼니마다 균형 있게, 소금은 완전히 끊지 말기.
하루 식단을 기록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먹은 음식과 시간, 물 섭취량을 기록하면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식단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혹시 가공식품이 많지는 않나요? 가공식품 속에는 나트륨과 설탕 지방이 많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혈관과 장기에 부담이 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직접 조리하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대신 채소 듬뿍 국수를 끓이거나 통조림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와 지방이 증가, 찌거나 삶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는 비타민 파괴가 적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어려운 분은 가볍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음식을 자주 태우나요? 고기뿐 아니라 빵이나 생선도 태운 부분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토스트를 구울 때도 진한 갈색보다 연한 황금빛이 좋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은박지를 덮어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안전합니다. 물 섭취도 시간대를 고려하세요.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운동 전후 한 잔씩. 밤늦게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피하세요. 단백질은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육류만이 아니라 콩류 유제품 생선 계란 등 여러 종류를 번갈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운동과 함께하면 단백질 효과가 더 커집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매일 15분 이상 해보세요.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물병을 들고 팔 운동 모두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줄이기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면 입맛이 바뀝니다. 싱겁게 먹어도 음식 고유의 맛이 느껴집니다. 향신료와 허브로 풍미를 더하세요. 외식 시에는 국물은 남기고 소스는 적게 사용. 볶음보다 구이나 찜을 선택. 메뉴판에서 샐러드와 채소 요리를 먼저 고르면 건강에 유리합니다. 혹시 혈압을 재본 지 언제인가요?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사이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를 체크하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 채소 추가, 물 한 잔 더 마시기, 소금 반 스푼 줄이기. 이렇게 3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고기 태우지 않기, 물은 적당히, 단백질은 나눠 먹기, 소금은 적게, 자연식품 위주 식단.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적용해보세요. 혹시 아침 걸으시나요? 아침은 하루 에너지의 출발점입니다. 걸으면 점심에 폭식하기 쉽습니다. 혈당도 급격히 변동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달걀과 채소, 견과류가 좋은 예입니다. 시리얼보다 현미밥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너무 달지 않은 과일도 좋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아 주의하세요. 직접 씹어 먹는 게 좋습니다. 씹는 과정이 소화와 뇌 건강에 좋습니다. 치아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세요.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위와 장이 편안해집니다.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TV를 켜고 먹으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대화하며 즐기는 식사가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음식으로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반대로 염증을 키우는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입니다. 햄과 소시지, 마가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음식은 맛있지만 자주 먹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기름이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기름은 위험합니다.
집에서 튀김을 할 때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지 마세요. 2, 3번이 한계입니다. 색이 진해지면 버리세요. 기름 종류도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 카놀라유가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올리브유도 고온에서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저온 조리에 사용하세요. 볶음 요리에는 포도씨유가 적당합니다. 좋은 기름도 과다 섭취는 해롭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지방은 필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방은 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입니다. 너무 적으면 피로감이 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의 색깔도 신경 쓰세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이 좋습니다. 빨간색은 라이코펜, 노란색은 루테인, 초록색은 엽록소,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각각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식단에 색을 넣어보세요. 접시 위가 화려해집니다. 설탕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단맛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단 음료와 디저트를 줄이고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그래도 당분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도 과하면 살이 찝니다. 술은 되도록 줄이세요. 특히 고도주는 간에 부담이 큽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주일 2회 이하가 좋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안주 선택이 중요합니다. 튀김과 가공육 대신 채소와 생선 요리를 고르세요. 물도 함께 충분히 마시세요. 카페인 섭취도 조절하세요. 하루 2, 3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이후에는 피하세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차나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절하면 암뿐 아니라 생활습관병도 예방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모두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1년 후, 10년 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고기 태우지 않기, 물은 적당히, 단백질 나눠 먹기, 소금은 줄이기, 가공식품 줄이기, 색채 식단 지키기, 설탕 줄이기, 술과 카페인 조절. 이 8가지만 해도 건강 수명이 늘어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물을 한 잔 덜 마시고, 고기는 조금 덜 태우고, 국물은 남기고, 내일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색채 식단을 지키고, 설탕을 절반만 넣어보세요. 커피는 한 잔만 마셔보세요. 이렇게 실천하면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피로가 줄고, 속이 편해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돈도 절약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 계속 전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